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최승빈입니다. 네, 오늘은 제가 이제 PT를 이렇게 진행하면서 트레이너로서 회원님들한테 질문을 좀 많이 받았었는데요. 그런 질문들 몇 가지 구성과 이런 Q&A를 좀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운동을 어떻게 시작했는지부터 이런 시작을 좀 얘기를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그냥 가볍게 떠들고 싶고요. 네, 그래서 그냥 뭐 제 얘기를 쭉 나열하려고 해요. 그래서 일기 형식으로. 네, 일단은 저는 제가 오늘 이걸 찍으려고 사실 이렇게 과거 사진들을 쭉 이렇게 봤는데요. 제가 정확하게 헬스장을 등록한 거는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2018년도 딱 제가 20살 때 이제 대학교 올라와서 좀 몸을 만들어야겠다 라고 생각한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시작해서 제가 트레이너로서 일하기 시작하면서 점차 점차 몸을 좀 키워 나갔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제가 운동을 시작하게 된 거는 이제 원래는 제가 구기 종목 같은 걸 위주로 했었었고요. 테니스나 축구 이런 것들은 사실 남자들 다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제외하고 정말 내가 이 몸을 키우기 위해서 진행했던 거는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생각해보면 좀 뭐 그렇게 막 일찍 시작한 건 아닌데 지금 운동하시는 분들에 비하면 많이 늦었다고 생각하긴 합니다.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사실 턱걸이랑 푸시업만 계속 했었어요. 하체 운동을 이제 저는 정말 늦게 시작했고요. 헬스를 시작하고도 1, 2년 뒤에 시작해서 헬스 같은 경우에는 정말 제가 하기 싫었던 운동 여러분들도 아시잖아요. 그죠? 너무 괴롭고 그래서 제가 일단은 제 컴플렉스인 약간 이 어깨가 좁았던 거를 조금 처음에는 해결을 하려고 등이랑 어깨 운동, 가슴 운동 이렇게 상체 운동 위주로 했던 것 같아요. 몸통 운동 위주로. 그렇게 이제 진행을 했었고, 그래서 고등학교 때부터 다시 돌아가면 고등학교 때부터 턱걸이랑 푸시업을 자기 전에 이제 씻을 거 아니에요, 그죠? 씻기 전에 하루에 한 50개 정도 이제 푸시업 100개, 턱걸이 50개 이렇게 채우고 잤던 것 같아요. 그리고 씻고 자고. 그래서 늦은 시간에 조금 진행을 했었던 것 같고 야자 끝나고 있죠. 야자 끝나고 집에 와서 그렇게 한 30분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그렇게 그때 어렸을 때 운동을 해서 그런지 그때는 되게 몸의 변화가 되게 빠르게 왔었어요. 네,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친구들이 막 되게 놀라기도 했었죠. 그때 한 6개월 만에 몸이 이렇게 막 변하고 했었으니까. 자, 무튼 그래서 그렇게 해서 20살 돼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20살 때 몸이 초라하긴 해요. 고등학교 때 대체 제가 제 기억상 되게 좋았던 것 같은데 지금 보니까 형편이 없긴 한데 그래서 20살 때 몸이 이렇게 진짜 어깨가 너무 좁았었어요, 저는. 그래서 이걸 좀 고치고자 조금 이제 헬스장에 처음에 등록을 하게 되고요. 거기에 있던 이제 몸 크신 형님들, 트레이너분들 보면서 저도 약간 저렇게 어떻게 하면 저렇게 될 수 있을까라는 그때는 너무 막연한 생각이었던 것 같고 엄청 높게 느껴졌어요. 와, 저렇게 몸이 되려면 얼마나 노력을 해야 될까? 뭐 회원님들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때로 생각을 해보면 약간 그냥 남의 일 같아요. 남의 일. 내 몸은 저렇게 되진 않겠지. 약간 그렇게 남의 일로 좀 느껴졌던 것 같고 그렇게 20살 때 깔짝깔짝 헬스장을 갑니다. 뭐 여자친구랑 그때 당시 여자친구랑 이제 데이트 끝나고 뭐 밤에 간다든지 그런 식으로 이제 남는 시간을 활용해서 조금 하게 됐고요. 제가 이제 진짜로 빠지게 된 거는 이제 군대죠. 남자들이
제일 많이 빠지게 되는 게 군대인 것 같아요. 그래서 군대에서 그때 선임이 그 구조대 선임이었어요. 그래서 광배가 진짜 엄청 넓었어요. 그때 기준으로. 그래서 턱걸이를 뭐 하루에 100개씩 그분이 저를 그렇게 시켰어요. 그래서 다리를 잡고 내려오지 말라고 그랬던 기억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는 그분이 너무 무섭고 그랬었는데 지금에서야 되게 약간 감사하다고 해야 되나요? 제가 그래도 지금 장점이 등이라고 생각해서 그분 때문에 제가 그렇게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렇게 무식하게 군대에서 한 1년 반 정도 이제 저희가 지금 군생활 하잖아요. 그죠? 19개월 정도 군생활을 하고 나와서 크로스핏을 하게 됩니다. 이제 크로스핏을 이제 군대 나와서 휴학을 하는 그 찰나에 한 6개월 정도 해서 크로스핏과 헬스를 병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데드리프트 같은 3대 운동을 좀 많이 디테일하게 라고 해야 되나요? 좀 배웠던 것 같아요. 네. 방법을 좀 배웠고 이제 그걸 기반으로 제가 21년도에 20년도 저녁이니까 21년도부터 헬스장을 다니고 이제 거기서 견습생 트레이너를 시작하게 됩니다. 정확히 보면은 21년도네요. 네, 21년도 여름부터 지금 한 1, 2, 3, 4, 5, 6년 차네요. 제가 지금 그래서 6년 차 트레이너로서 일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는 정말 운동을 정말 좋아했습니다. 약간 처음에 과독이라나 군대 갔다 와서 이제 약간 좋지 않은 곳에서 운동을 하다가 이 헬스장이라는 시설이 좋은 곳에서 운동을 하다 보니까 몸도 점점 더 좋아지는 것 같고 사실 그때부터 제대로 된 식단이라 할까요? 닭가슴살을 좀 챙겨 먹었습니다. 사실상 우리가 탄수화물 지방은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도 그냥 이렇게 주변에 파는 음식들이 탄수화물 지방이 많기 때문에 먹기는 쉬워요. 근데 이제 단백질 같은 경우는 내가 약간 의식적으로 꾸준하게 드시려면은 꾸준하게 내가 100g, 200g씩 이렇게 닭가슴살을 꾸준하게 섭취를 해주셔야 되는데 그렇게 시작하게 된 게 21년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5년 전부터 계속 그때부터 어떻게 보면은 이 헬스에 입문을 하게 된 거죠. 입문을 하면서 동시에 배우기도 했고 트레이너로서 그랬던 시절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랬던 시절의 몸은 지금처럼 다음과 같이 엄청 열심히 했습니다. 엄청 열심히 뭐 대회도 나가고 무식하게 해보고 그래서 그렇게 사실 트레이너로만 일을 한 것도 아니고 저는 이제 트레이너로서도 일을 하고 그 다음에 대학생 신분이기도 했고 그 다음은 또 요식업 또 꿈을 꾸고 있었기 때문에 그때는 제가 단순히 처음에 운동이 좋아서 트레이너를 시작하게 됐다가 사실 원하는 목표는 사업하는 거였어요. 요식업 사업을 하는 거였고 물론 지금은 어느 정도 정리가 다 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은 트레이너로서 조금 더 이제는 더 열심히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야기가 좀 샜네요. 그래서 그렇게 운동을 하다가 점점 이제 몸이 조금씩 변하더라고요. 네. 근데 이게 요즘 말이 많잖아요. 공룡 유전자 이렇게. 근데 저는 지금도 뭐 되게 몸이 좋은 건 아니지만 정말 천천히 변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내추럴 분들과 또 얘기를 해보면은 이게 몸이 사실 크게 변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예. 정말 미친 듯이 해야 약간 따라오는 게 몸인 것 같아요. 그래서 몸은 거짓말을 정말 하지 않습니다. 이게 헬스장에서 몸 좀 좋으신 분들 경력을 들어보면 5년, 6년, 7년, 뭐 10년 이렇게 돼 있어요. 예,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운동을 한 지는 뭐 28년 정도 된 것 같네요. 헬스장 등록한 지는 8년 차 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생각보다 오래 걸린다. 그래서 남성분들 이거는 장거리 마라톤이라 보시고 여성분들도 그렇고 그래서 좀 천천히 여유를 가지시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너무 강박 갖지 마시고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 생각해보면 사진 남겨두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점점 변하는 내 모습을 보는 것도 하나의 동기가 될 것 같고, 그렇게 하다가 제가 이제 요식업을 오픈하면서 운동에 약간 놓게 됩니다. 술을 좀 많이 먹고 하면서 장사를 하다 보니까. 근데도 오전에는 계속 나가려고 했었어요. 예. 지금 보시는 사진처럼 계속 약간 살이 찌면서 꾸준하게 하려 했고, 이때는 그냥 취미 겸 뭐 그 정도였어요. 예. 그렇게 진행했었고, 약간 이때가 약간 요식업 하면서 6개월 정도를 제가 트레이너 생활을 좀 쉬었었죠. 그리고 형들이랑 같이 했었는데, 형들한테 약간 맡기고 저는 다시 트레이너로. 그래서 역삼으로 서울로 올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는 이제 트레이너로 일을 하면서 그 두 번째 트레이닝 하면서 좀 영양학에 대해 좀 공부를 하게 되었고요. 그때 몸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멸치였어요. 다리를 제가 진짜 많이 안 했던 게 지금 보이고, 그래도 계속 체지방 관리는 되어 있네요. 그렇게 해서 저는 지금 생각해보면 엄청 뚱뚱했던 적은 없던 것 같아요. 예, 엄청 뚱뚱해졌던 건 없고, 그리고 꾸준히 매일매일 아침이나 밤 늦게 자기 전에 운동을 꼭 하고 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약간 이렇게 매일매일 그냥 하나의 루틴인 거죠, 루틴. 루틴처럼 하시면은 언젠간 변화는 온다. 다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때 제가 운동했던 것보다 지금처럼 조금 더 열심히 약간 계획을 세워서 하는 게 변화가 훨씬 더 빠르다. 제가 최근에 조금 더 느끼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확실히 운동은 약간 내가 생각하는 것만큼 혹은 관심을 가지고 하는 것만큼 그러니까 아웃풋이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인풋을 확실히 하셔라. 약간 그래서 저는 회원님들한테 이렇게 말해요. 한 6개월 정도는 약간 이 운동에 빠져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 6개월간 변화를 내가 최대한 효율적으로 낼 수 있도록, 극대화해서 낼 수 있도록 해주면은 이 운동의 재미를 좀 더 붙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렇게 하고 계속 이제 그렇게 역사하면서 다니다가 또 이제 좀 더 큰 헬스장으로 위례로 갔고요. 이렇게 한 세네 군데 정도, 지금 5번째인가요? 지금 헬스장 일하고 있는 데가 5번째 이직한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지금 운동에 관심이 있던 친구들이나 뭐 선수 친구들, 그런 친구들이랑 이렇게 어울리면서 지냈던 것 같아요. 계속 운동을 하면서. 그렇게 해서 2년, 3년 이렇게 지나가면서 몸이 조금씩 발전했던 것 같고요. 제 생각에는 그래도 그렇게 매년 제가 어쨌든 2년 간격씩 아니면 1년 간격씩마다 대회를 나갔어요. 대회를. 그게 정말 이 몸의 발전에 많은 도움이 됐던 것 같고요. 지금까지 제가 한 4년 정도 대회를 나갔는데 거의 운동했던 8년 기준으로 반을 이제 계속 다이어트를 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약간 이 다이어트에 대한 조금 재미도 생기고, 또 이 근육의 스킨,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스킨 상태가 좀 얇아지는 걸 좀 느꼈었거든요. 그래서 다이어트를 하고 다시 찌고 하고 찌고 이런 과정에서 제 몸에 대한 조금 이해를 조금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어디 부분이 조금 내가 부족한지 그걸 채워나가는 재미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사실 뭐 다이어트 하는 것보다도 내 몸에서 어디가 근육의 강도가 좀 떨어지는지 그런 걸 조금 채워서 운동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요즘은 그런 재미로 합니다. 네. 그래서 계속 매년 대회를 나가면서 운동에 대한 또 혹은 제 목표를 계속 설정했던 것 같아요. 그게 되게 이 운동을 지금까지 하는데 조금 어떤 동기가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무튼 이렇게 해서 제가 해온 운동들을
지금까지 생각을 하면서 저도 이렇게 소개를 해봤고요. 일단 질문, 마지막으로 이제 질문을 구성했고 그거에 대한 답변이었습니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오늘도 들은 질문이었어요. 오늘도 수업을 하면서, 오전에 수업을 하면서 들었던 질문 중에 하나가 남성분이 여쭤봤어요. 운동이 힘들지 않냐? 사실 매번 이렇게 듣는데 맞아요. 힘들죠. 예, 힘들지만 이걸 또 어떻게 하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힘들죠. 그지만 이 힘듦이 있어야 내 근육이 변한다는 그 메커니즘을 계속 생각하면서 저는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힘든 순간에, 정말 힘든 순간에 5개를 한다던가 전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힘들 때까지 하다가 진짜 못할 것 같아요. 그러면 거기서 숨을 한번 고르고 정말 정확하게 3개를 합니다. 정확하게. 예를 들어 뭐 그런 식으로 그 3개가 내 근육에 대한 역치를 줄 수 있는 거라 생각을 하고 그 3개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 힘들지만 그걸 생각하면은 할만하다. 그리고 또 하고 나면은 동작이 되니까 약간 스스로에 대한 내가 조금 더 열심히 해야겠다. 혹은 이 힘듦에 속지 말아야겠다. 그런 식으로 하는 거죠. 네. 그래서 힘들다 놓는 것보다는 약간 그걸 이제 넘어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렇게 운동을 하고 있고, 그만두고 싶었던 순간이 있었다면 언제였나요? 운동을 그만두고 싶었다라는 생각은 한 적 없고요. 사실 하기 싫은 날은 있어요. 하기 싫은 날은 있으면은 그날은 그냥 집에 갑니다. 예. 하기 싫은 날 억지로 하지 않고 집에 가고 약간 쉬었다가 다음에 하고 싶을 때 또 이렇게 열심히 합니다. 저는 뭔가 이렇게 억지로 하는 거는 사실 이 운동 그 억지로 한다고 해서 뭐 크게 달라지지가 않기 때문에, 물론 그 하루하루가 쌓이면 크겠죠. 네. 근데 이제 가끔 이제 그런 날이 있을 겁니다. 약간 루틴처럼 하는데 오늘은 뭔가 집중도 안 되고 그런 날은 그냥 쉽니다. 물론 그 빈도수가 잦아지면 안 됩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그만두고 싶었던 적은 없고 하기 싫은 날은 있으면 쉰다. 이렇게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루틴이라 막 이렇게 하기 싫다 이런 건 크게 없는 것 같아요. 힘든 걸 즐기게 된 계기가 따로 있나요? 아니면 그냥 버틴 건가요? 사실 저는 약간 변태인 것 같아요. 어떻게 이 질문에서 보면 힘든 거를 저는 즐기는 것 같습니다. 힘든 건 즐기고 약간 그 고통을 참아내는 역치가 사람이 사실 올라가요. 네. 그래서 이런 챔피언들을 보면은 보디빌딩 챔피언들을 보면은 엄청난 역치에서도 버텨요. 그게 너무 저는 멋있어요. 사실 그런 과정들, 그런 정신력이 있기 때문에 그 자리까지 올라간 거고, 그래서 저는 약간 이거는 열정 아니면은 혹은 간절함 차이인 것 같아요. 정말 저도 이제 작년에 PT 받을 때도 코치님이 간절함이 있어야 된다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간절하면은 유산소는 뭐 1시간, 2시간, 3시간이건 다 타게 된다 라고 말씀하셔서 즐기진 않고요. 간절하게 된다면은 하게 되어 있다. 그리고 저는 그런 모습이 너무 멋있고 존경스럽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한다. 그냥 버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사실 다 힘들죠, 운동이. 몸이 힘든 거, 마음이 힘든 거, 둘 중 뭐가 더 견디기 힘든가요? 몸이 힘든 거, 마음이 힘든 거. 마음이 힘든 게 더 힘든 것 같습니다. 마음은 조금 제 생각에는 회복하는데 좀 더 걸리는 것 같아요. 네. 몸이 힘든 거는 저는 좀 회복력이 빨라서 그런지 한 하루 이틀이면 좀 괜찮아지거든요. 그런데 마음이 힘들면은 이거 미칩니다, 사람 진짜.
예, 저도 미쳤던 것 같아요.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이별했을 때라던가 그런 것들이 조금 더 힘들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몸으로 저도 되게 막 장사하고 뭐 운동하고 공부하고 병행하면서 막 코피 터지고 뭐 했었었는데 그것보다 마음이 힘들었던 게 지금도 더 생각나고 몸이 힘든 거는 금방 잊혀지는 것 같아요. 네. 근데 마음이 힘들었던 거는 이 기억에도 오래 남고 되게 힘든 것 같아요. 네. 지금도 헬스장 가기 싫은 날이 있나요? 그럴 땐 어떻게 하나요? 안 갑니다. 쉬시면 됩니다. 쉬는 것도 중요합니다. 우리 운동의 3요소가 뭐죠? 우리 이제 근육 키우는데 3요소는 우리가 이제 운동, 영양, 휴식이죠. 휴식을 꼭 챙기세요. 휴식. 자, 그러면은 요렇게까지 해서 오늘은 운동 가기 전에 제가 조금 대화를 해봤는데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질문들이 더 있으면은 혹여나 아니면 운동하시는 분들 아니면 트레이너 분들한테 좀 질문할 게 있으면은 댓글로 달아주시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또 궁금한 거 있으시면은 제가 또 댓글로 답변해 보겠습니다. 아무튼 여기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 이상 워너빈 최승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뺨.